예, 안녕하세요. 우리 경찰 채용시험, 그다음에 간부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 이번에 경찰행정법 스터디 5에 관련된 자료 우리가 또 해설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행정법은 또 내년도에도 시험이 어렵게 나올 거예요. 나올 겁니다. 그렇다 해서 뭐 노량진에 있는 많은 학원들 같이 경찰 학원인데 소방 행정직, 일반 행정직의 행정법 뭐 70강씩 되는 거, 60 몇 강씩 되는 거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행정법이 경찰보다 더 어려워. 그럼 주가 뭔지 종이 뭔지 헷갈리게 되죠. 그래서 제가 해드리는 행정법 정도만 공부하시면 되고, 제가 또 스터디 자료를 나눠준 것들 이 정도만 여러분들 소화하고, 그 다음에 제 기본 경찰행정법 기본 강의, 그 다음에 경찰행정법 관련된 기출특강 이렇게 들으시면 고등교 가능합니다. 자, 스터디 5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기속행위, 재량행위, 무효, 취소, 사유 이런 거 구별 잘해야 돼요.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한다 그랬어요. 간단하게 정답 해설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1번 재량행위 관련 사보심사하는 방법이, 2번 기속행위, 재량행위 구분하는 거, 3번 어떤 재량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되게 되면 당해 처분의 요건 심리를 각하하여야 하고, 본안 심리에서 일탈 남용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없다. 땡 틀렸죠. 우리의 음식적 영업허가 처분 같은 게 전부 다 재량행위죠. 재량행위. 근데 이 법학에 예를 들어서 음식적 영업허가 취소 처분 등을 했어요. 취소소송 제기됐어요. 요건 심리 후에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각하가 되는 거죠. 요건을 다 갖춰서요. 그러면 본안 심리에 가서 일탈 남용 여부 등을 심사하여서 취소한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관하여 그 취소 처분이 일탈이 있다. 재량을 남용했다. 그럼 위법이 되는 거고, 이때는 이제 인용 판결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각하하는 것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각하하는 겁니다. 요건을 갖추면 본안 심리에 다 가는 거예요. 재량 영어로 수축 이렇게 나오죠. 4번에. 다음은 3번. 2번 강학상 특허에 관한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죠. 특허는 공익적 차원에서 해주는 재량 행위입니다. 그리고 특허는 반드시 상대방의 신청을 요합니다. 신청을 요해요. 신청을 요하지 않는 특허는 없어요. 그 다음에 특허받은 기존의 업자는 법률상 이익을 향유하고, 법규 특허도 가능합니다. 법규 특허도 가능해요.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자동차 운송 사업 면허, 운수 사업 면허, 운송 사업 면허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 특허입니다. 1번 특허에 관한 내용이고, 2번 기속행위다. 특허는 재량행위라 했는데 기속행위죠. 기속행위는 허가밖에 없어요. 상대방 신청 없어도 가능하죠. 허가받은 기존의 업자, 반사제의, 의사면허, 약사면허, 통행금지 해제 허가입니다. 법규허가 불가능하죠. 자, 법으로 정한 일반적 상대의 금지 해제하는 건데 이걸 법으로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법규허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총포 소지, 제조, 판매 허가 이런 것들 허가죠. 기속행위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2번, 3번 허가와 관련된 내용이고, 재량행위다. 반대 상대방 신청을 요하고 법규 인가는 불가합니다. 공공자업의 승인, 공공자업 정관을 승인해 주는 것. 사립학교 법인 임원이다. 감독적 시험 승인 이런 것 전부 다 인가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특허, 허가, 인가 이 세 개를 구별하는 거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3번 인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인가에 대상되는 제3자의 기본 행위가 적본 유효합니다. 그런데 그 기본 행위를 효력을 발생케 하는 인가, 보충 행위, 인가 처분 하자가 있으면 기본 행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가 처분에 관한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인가의 대상이 되는 기본 행위는 법률 행위에 한정되고 사실 행위에는 인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인가라는 건 뭐라 했어요? 그 제3자의 기본적인 행위에 대하여 인가를 해줌으로써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게 하는 거죠. 법률상 효과가 이슬람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법률 행위해야 되는 거죠. 사실 행위는 사실상 결과 발생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지 않죠.
그렇다면 그 법률행위는 공법행위, 사법행위 다 해당된다 그랬어요. 오케이. 4번도 중요하고. 4번 다음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특허 중 처분의 형식에 의한 경우 출원을 전제로 하지만 복귀에 의한 특허는 출원 요구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특허는 재량행위죠. 선원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원 순서에 따라 허가 여부를 심사합니까? 땡. 허가는 기속행위죠. 그리고 원칙상 출원 순서에 따라 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선원주의 적용되지 않는다. 허가는 선원주의가 적용됩니다.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나 특허는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선원주의가 적용되지 않아요. 확인의 개념 나옵니다. 3번. 4번 판례에 의하면은 기속행위 등에는 부과는 붙일 수 없죠. 부과는 붙였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행정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기속행위라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부과는 붙일 수 있다 그랬죠. 답은 2번. 5번 공포상 계약을 설명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그 다음에 2번. 2번 같은 경우는 공공용지 취득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상 협의취득, 사업시행자와 토지 수용자 등 간의 협의취득, 보상합의 등은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의 성질을 갖는다라고 판례가 봤죠. 3번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소송으로 가는 거고요. 4번 같은 경우에 광주광역시립 하창단원 이첩 기간이 만료되는 자들의 제2쪽 신청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장이 실기와 근무 성적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여 제2촉하지 아니한 것은 당사자 소송의 대상됩니다. 항고소송이 아니에요. 답은 4번. 6번 확약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그렇죠. 확약. 자, 확약에 관련돼서 과거에는 행정절차법에는 규율을 하지 않았으나 행정절차법 올해 개정이 되면서 확약에 관한 절차가 새롭게 들어왔다 그랬어요. 확약에 대부분은 확약을 처분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력이나 불가쟁력 같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본다. 그렇죠. 확약은 처분이 아닌데 처분에 관한 절차로서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개정되면서. 그 다음에 2번, 3번 맞죠? 3번 행정절차법의 확약에 대해서 그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그랬어요. 사정 변경 발생 시 구속이 배제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대법원 5호권 면허에 선행하는 행정청의 우선순위 결정은 확약이지요. 확약. 1순위를 해주겠다 한 것은 확약인 것이죠. 그래서 처분성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 결정 확약이기 때문에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정력과 불가쟁력이나 특수한 어떤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행정적인 국민의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권한공인 처분에 대해서만 이런 효력이 인정돼요. 답은 4번. 7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특허고 2번 인가행위 자체는 적법합니다. 그러나 제3자의 기본적 법률 관계 하자가 있다. 그 기본행위 무효를 내세워 바로 인가행위 무효 확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때 기본적 법률행위 하자가 있으면 그 기본적 법률행위에 대해서 소송을 다투고 인가행위 자체 하자가 있을 때 인가행위 자체에 대해서 소송 통을 다투는 겁니다. 그 다음 3번 보면은 이제 행정계획 중에서 처분성 인정되는 것들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그 다음에 인가 고시된 사업시행계획 이런 처분이나 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8번 행정행위 처리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그랬어요. 1번 처리 사유도 쭉 나오죠. 자, 수익적 행정행위를 처리한다 이거야. 반드시 법적 근거를 요한다는 것이 아니고 법적 근거 필요 없습니다. 자, 철회 사유가 발생하고 일본에서 보는 철회 사유가 발생하고 상대방이 이익을 주는 수익적 행정을 처리한다. 장래 효력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 처리권 행사에 얻어지는 이익과 처리권 행사를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침해 사이에 비교 형량을 합니다. 그래서 공익이 더 컸을 때 이제 처리권 행사하는 거죠. 그리고 행정청이 이제 철회 의사 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법적 근거 요하지 않습니다. 자, 수익적 행정행위를 처리한다. 상대방이 이익을 주는 행정행위를 처리하여 장래 효력 없애는 것은 결과적으로 상대방에게 침해를 주는 거죠. 침익적 행정행위가 됩니다. 그럼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의사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의견 청취 절차, 사전 통지 절차. 오케이. 4번 나오죠. 처분청은 처리권자가 되나 감독청은 처리권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철의 효과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래, 미래에 대한 효과를 가져요. 그렇습니다. 9번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쭉 보니까는 행정이 하자의 승계와 관련된 내용이고 3번 행정청이 운전자의 음주운전 이후로 운전면허를 효력 상실시키는 것은 우리는 도로교통법에서 운전면허 취소라고 배우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취소가 아니고 철회는 겁니다. 철회. 4번 이 법반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 땡 틀렸습니다. 취소의 경우에는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10번 그 하자의 승계와 관련된 내용이죠. 하자 승계 아주 중요합니다. 1번, 2번, 3번 쭉 나오죠. 개별 공시지가 결정의 하자와 이를 기초로 한 양도세 부과 처분 이런 것들. 오케이. 세금 부과 처분하는 거, 개별 부담금 부과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하자 승계된다는 겁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종전은 도시계획 결정의 하자와 수용 재결 처분 사이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취소할 수 있는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이를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에서 서로 다투어야 되지 불가증이 발생한 다음에 수용 재결 처분을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소송을 다툴 수 있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 11번 부관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건 아주 중요하다 그랬어요. 부담에 의해 부과된 의무의 불이행으로 부담부 행정행위가 당연 실효되는 것, 효력이 상실하는 건 아니고 당의 의무 불이행은 부담부 행정행위 철회 사유가 된다 그랬어요. 철회 사유가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쭉 나오고 3번 부담과 조건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그랬죠. 특히 부담하고 정지 조건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 부담이 상대방에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부담으로 본다 그랬어요. 부담으로 본다. 부담으로 본다 그랬어요. 왜? 부담은 당해 행정행위 효력 발생이 처음부터 하고 나서 부담을 의무로 부과하는 거고 정지 조건이라는 건 조건이 성취됐을 때만 그 행정행위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 봤을 때는 부담이 훨씬 더 유리하죠. 그래서 부담으로 추정한다는 겁니다. 숙박 영업 허가를 해주면서 성매매, 알선 등 하면 허가를 취소하겠다. 이걸 뭐다? 허가를 취소하니까 우리는 뭐 취소권은 유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철회권은 유보죠. 숙박 영업 허가를 해줘요. 그래서 허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성매매를 알선 등 해다 걸렸다. 그러면 그 허가를 뭐하겠다? 장래에도 효력 없애버리겠다. 철회권 유보하는 겁니다. 12번 부관에 대한 판례 내용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1번 행정청이 한 공유수면 매립 준공 인가입니다. 공유수면 매립 준공 인가 중 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국가 기속 처분은 공유수면 매립법 제14조 효과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붙이는 거다. 법률 효과의 일부를 배제하는 거죠. 그래서 법의 규정이 필요하고 이런 경우에 이런 행정의 부관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을 삼을 수 있다. 땡 틀렸죠. 부관 중에서 유일하게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것은 부담입니다. 자,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은 자는 효력이 발생하고 그 사업을 시행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는 그 육지가 된 모든 땅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게 공유수면 매립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일부를 인천광역시 소유로 국가 소유로 한다는 것은 공유수면 매립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그 효과를 즉 공유수면한 매립한 사업자에게 모든 어떤 소유권을 준다는 그 법률상의 효과를 일부 제한하는 거죠. 그런데 법률 효과 일부 제한은 독립하여서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부담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1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도 아주 중요하죠. 도매시장 법인으로 지정을 하면서 지정기간 중에 지정 취소 또는 폐쇄 지시에도 일체의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는 부관을 붙였다 이거예요. 자, 도매시장 법인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상대방 이익이 되죠. 근데 지정기간 중에 지정을 취소해버려 또는 폐쇄하라 지시에도 일체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는 부관을 붙였다 이거야. 부재소에 부관을 붙인 거예요.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부관을 붙인. 이거는 뭐다? 헌법상 국민에게 가지는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4번도 별표. 13번
12번 다음에 1번. 13번 행정의 공정력과 선결 문제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1번 같은 경우 연령 미달 결격자인 피고인이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를 받았다 이거야. 이건 취소의 하자예요. 그래서 직권 취소, 쟁성 취소 될 때까지 그 운전면허는 효력이 존재하죠. 공정력에 의해서. 그래서 검사가 무면허 운전죄로 기소했을지라도 형사법원에서 무면허 운전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 없다 취소될 때까지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 법반 행정대의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그 처분을 무효하기엔 취소를 구하는 소이익은 없다 할지라도 소요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요. 그 행정처분의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이 행정처분의 이 법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땡 틀렸죠. 이 법반 행정대의 집행이 이미 완료돼 버렸어요. 건물을 철거하라 명령했는데 철거하지 않으니까 이 법밖에 행정대의 집행에서 철거를 이미 해버렸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취소를 행정대의 집행에 대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승소 내가 받으면은 승소 판결을 받으면은 그 이법반 대의 집행이 하지를 못하여 건물이 존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근데 이미 건물이 없어져 버렸어요. 소송을 통하여 내가 이겨봤자 내게 건물 자체는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소위 이익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법반 공무집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잖아. 건물이 철거되어 버렸잖아요.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민사법원에서는 그 대집행의 이법성을 판단하여 이 법반 대집행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취소 판결을 받아야만 되는 게 아니고 그 대집행의 이법성을 판단하여 손해배상에 대하여 심리를 하여 판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 이 법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아니야. 아니다. 3번, 4번 맞고요. 4번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취소 사유가 있다는 거죠. 과세처분이 취소할 수 있는 위법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 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유효하기 때문에 민사법원에서 효력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14번 다음 중 판례에 의해 선행행위의 흠이 하자가 후행행위에 승계되지 않는 경우로서 승계되지 않는 경우는 4번이다 그랬어요.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절차상의 위법과 수용 재결정은 요거는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15번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건축물 철거 대집행 계고 처분에 있어 2차 계고를 행한 경우 2차 계고는 처분이 아니죠. 1차 계고 처분만 있는 처분이고 2차, 3차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도시공원시설의 매점의 관리청이 그 매점의 관리자, 점유자로부터 점유이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대집행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퇴거하라 이런 것들은 행정대집행이랑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에서 하는 건데 점유자로부터 퇴거하라 이런 것들은 비대체적 자기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답은 2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 보면 대체적 자기 의무의 부가 처분하고 대집행 사이는 하자 승계되지 않죠. 대집행 절차 사이 개통실비 요 4개 사이에는 하자 승계되지만 대체적 자기 의무 부과하는 처분하고 대집행 사이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16번 국가배상법 2조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요건으로 공무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2번 봅니다. 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부 다 공무원에 해당됩니다. 오케이. 4번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공무를 위탁받은 이른바 교통할아버지도 공무원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국가배상법 5조 있죠. 공공운용점을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이죠. 옳지 않은 것은 국가배상법 5조의 용조물은 직접 동그라미 행정 목적에 제공되는 물건이나 설비 등을 의미한다 그렇죠. 이때 용조물은 우리가 행정 주체를 할 때 용조물 범위는 그 용조물이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행정 목적에 제공되는 모든 물건이나 설비 일체를 말한다 이겁니다.
공공용조물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뭐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거나 임차권에 관련 전부 다 포함하는 겁니다. 3번 도로나 하천, 과는 달리 경찰마, 경찰견 등 동물은 용조물에 해당하지 않는 땡 다 해당됩니다. 해당되죠. 8번은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수인 한도를 넘는 경우에 사격장 설치 관리상의 하자에 있다고 한다. 그렇죠? 김포공항, 지방의 모든 공항 다 해당됩니다. 18번 우리 행정심판에 있어서 사정재결이라는 게 있죠. 사정재결. 자, 취소 심판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어요. 취소 재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케이. 공공보건에 적합하지 않아요. 이럴 때에는 기각하는 재결을 하는 것을 우리는 사정재결을 합니다. 청구가 이유가 있어요. 의 인용하는 공공보건에 적합하지 않다. 크게 위배된다 인정할 때 사정재결을 할 수 있고 행정심판법상 취소 심판에 인정될 의무이행 심판이나 무효 확인 등 심판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취소 심판하고 의무이행 심판에는 적용됩니다. 오케이. 이 법들은 부당한 부작위, 거부 처분에 대해서 의무이행하라. 그래서 주장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뭐 크게 위배된다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효도 확인 심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문에서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재결을 할 때는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 구제 방법을 취하거나 상당한 구제 방법을 취할 것을 피청구인에 명할 수 있다 그랬어요. 19번 행정소송 피고 적격에 대한 설명이다. 처분청이죠. 처분청이 피고 적격이 되는 거죠. 권한이 이미 있을 때 수임청이 권한을 대리가 있을 때는 피대리관청이 피고 적격에 해당되죠.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위원회가 아니죠. 처분적 조례가 항고소송 대상이 될 때는 조례를 공포한 지자체 장이 피고가 되고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 의결에 관한 항고소송일 때는 지방의회가 피고가 된다 이겁니다. 취소소송 판결의 효력 그랬죠. 취소소송의 판결을 여기에는 뭐 이 인용 판결이든 기각 판결이든 기판력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취소 판결에는 기속력, 형성력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어요. 1번 확정된 청구 기각 판결의 형성력. 자, 형성력이라는 것은 취소 판결, 다른 말로 인용 판결에서만 형성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청구 기각이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틀렸어요. 형성력은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 행정처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친다. 청구 기각 판결 나오네? 그럼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발생하므로 무효 확인 청구도 할 수 없고 행정처벌 취소한 학적 판결은 기속력인데 발생하죠. 기속력이 반한 행정행위는 무효입니다. 무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심판 있죠.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대해서는 첫 번째 기속력이라는 게 있고 기속력. 두 번째 형성력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형성력이라는 것은 형성효가 발생하고 형성효. 그 다음에 소급효가 발생하고 제3자효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형성력의 경우에는 취소 재결, 그죠? 변경 재결에 대해서 이제 인정되는 거죠. 기속력이라는 것은 취소 명령 재결, 뭐 변경 명령 재결, 명령이 있을 때 뭐 이런 것들 취소 또 뭡니까 이보 부당한 거부 있죠. 거부 처분에 대하여 취소 그다음 무효 그다음 부존재
이제 이러한 재결 등이 있을 때,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속력 등이 발생합니다. 기속력 등이 발생해요. 또 뭐 이법 부당한 거부 또는 부작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작위에 대하여 이행하라. 명령 재결. 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기속력이라는 게 발생하죠. 그래서 이행하라 명령 재결이. 이행하라 명령 재결. 그러면 재처분해야 되는데 안 해. 직접 강제도 가능하고 간접 강제도. 직접 처분도 가능하고 간접 강제도 가능하고. 이건 간접 강제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판결. 행정보물 판결에 대한 효력은 첫 번째 기판력이라는 게 있어요. 기판력은 뭐 인용 판결이든 기각 판결이든 간에 이에 반하는 모순내 주장할 수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기속력이라는 게 있어요. 기속력. 이건 취소 판결에 대한 효력입니다. 인용 판결. 그 다음에 형성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취소 판결, 인용 판결에 대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기속력 나오죠, 여러분들. 자, 간접 강제 있다는 거, 직접 처분은 이런 거 없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구분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우리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찰행정법 스터디 5회까지 살펴봤습니다. 5회까지는 이제 우리가 구제법, 행정심판, 행정소송 뭐 여기까지 다 살펴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찰행정법 스터디 5회까지 다 풀어보도록 봤습니다. 다 풀어봤어요.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